예, 현대 사회의 특징들과 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동영상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너무나도 당연한 거, 그러나 그리고 또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 하지만 다시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이전과 달라도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잊고 사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 우리 그 가난한 부모와 부자 자녀의 한국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한 부모는 부모가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그 가난을 그 공통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와 그리고 그 정작 본인은 주머니가 비어 있을지 몰라도 그 풍요를 공통으로 경험하고 자란 자녀 세대. 예, 이렇게 저는 좀 이 우리 현대 한국 사회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썼던 우석훈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후진국 부모, 선진국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개념의 이야기예요. 예. 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늘 무엇인가가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고생하고 정말 그 여유라는 거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모 세대 내지는 그 가난한 나라 후진국 국민인 거죠. 예. 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부자 나라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자가 아니라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도 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 부자도 아닌데 왜 자꾸만 나 부자 세대라고 하지? 예, 그 여러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사회 복지 자본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선진국에서나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간접 자본들을 가지고 있죠. 요즘은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그 선진국의 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다른 그 적어도 그 경제 생산 소비 면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정말 판이하게 다른 그런 두 세대, 두 문화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을 했고 넉넉해지고 그랬더라도 동일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대 우리 사회에도 약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약자가 있는 것일까요? 이전 우리 한국 역사 내지는 조선 내지는 한반도 역사 속에서 2020년만큼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러한 풍요, 민주화, 예, 뭐 발전, 뭐 이러한 그 정말 그 긍정적인 단어들로 형용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약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요. 그리고 숫자가 글쎄 줄어들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이 있을 거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적극적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죄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또 이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 조직, 사회 구조의 결과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약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이전과 너무나도 다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약자의 존재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국 사회를 좀 과거랑 오늘날이랑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과거는요, 절대 빈곤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였죠. 절대 빈곤이어서 정말 하루에 두 끼 먹는 집도 있었고요. 정말 가난해서 뭐,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농촌으로 가면 더 가난했고요.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해서 뭐 헌법은 있고 법률은 있지만 그러나 그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횡포에서 일반 국민들은 뭐 어쩌지 못하고 감히 용기 내서 항의하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뭐 그거에 대한 보복을 당하고 그러한 정치사회 구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압축 성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엄청난 압축 성장을 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넉넉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한 겁니까? 그래서 한국을 설명할 때에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압축 성장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장점은 빠른 성장입니다. 그러나 그 장점인 빠른 성장 배후에 있는 여러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경제 발전,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요. 30년 전에 선거운동을 할 때에 정말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갈비탕 먹여주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선물을 뿌리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수건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60년대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80년대 중반 후반에도 수건을 돌렸고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회가 오늘날에는요, 전혀 그런 것을 하지를 않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고요.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원자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인 1가구요. 핵가족 하면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가 모여 살았지만 이제는 원자가족 시대가 거의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농촌에서 살았지만 그래가지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도시에서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또 일자리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개성, 개인의 자유, 개인의 만족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사회로 옮겨갔죠. 그리고 전통 문화에서 도시 산업 문화로 바뀌어왔고요. 그리고 한국이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여성 중심의 사회 내지는 남녀 평등의 사회로 많이 옮겨져 왔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일면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과거와 비교한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현대 사회는요. 1인 가족, 도시, 그리고 뭐 다종교 사회, 뭐 이러한 이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비교를 해볼까요? 자, 생애 주기로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는요. 전통 농경 문화였고요. 현재는 도시 산업 문화인데 과거에는 한 70세에 살면 오래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에 평균 결혼 연령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32세인가 33세입니다. 40년 전에는 평균 25세, 26세였습니다. 한 8살, 9살 정도가 늦추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3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은 핵가족, 1인 가족, 원자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생산이요. 농촌이었고요. 과거, 이제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가장이 혼자 벌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맞벌이의 사회로 많이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분배 역시도 과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교환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냥 돈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중고 물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 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었죠. 근데 지금은 개인이 쓰던 물건들을 사고 팔죠.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어린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가의 몫이죠. 정치, 권위주의적이고요. 지금은 민주적입니다. 물론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것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들키면 여론의 그 심판을 받죠. 여론으로부터 좋은 목소리는, 좋은 말은 못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지금은 남성만 아니라 남성, 여성, 양성 평등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성의 진출이 정말 사회 각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도 유교 불교 중심의 사회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기독교에 대한 그 호감도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계에게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란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뭐 백의 민족, 내지는 뭐 배달의 민족, 내지는 뭐 순수 혈통, 단일 문화, 단일 언어, 단일 인종,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인과 함께 새로 유입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200만을 훨씬 넘어서 250만을 찍었고요. 3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주, 고정과 이주와 관련해 가지고도 과거에는 한 자리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주, 이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됐고요. 특별히 국제적 이동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방송이 의사소통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 SNS 등이 그 의사소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사회, 과거에 비해서 여러모로 발전한 우리 한국 사회에 여전히 사회적 약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자,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에요. n분의 1입니다. n분의 1의 사람인데 이 n분의 1의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차별과 불평등의 대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약자를 본인이 자초해서 되는 거냐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되는 거냐, 사람에 따라서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내지는 일시적으로 사회적 약자인가 아니면 만성적으로 사회적 약자인가, 의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집단이 사회적 약자인가 아니면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4가지 영역 측면에서 우리가 또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신체적 요소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그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그 어떤 팔이 아프거나 어떤 결함이 있어서 특이함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고요. 신체적인 요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권력적인 요소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은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러지만 경무에 시달리고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끔찍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죠. 예. 자, 그 목소리가 내지는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서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그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적 요소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 요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요소로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 전통적 시각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 외국인인 경우에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딱 낙인이 찍혀가지고 어려움을 그 불평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체적 요소, 그 권력적 요소, 경제적 요소, 문화적 요소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그 차별과 불평등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영평 씨가 쓴 책에서 33쪽에서 55쪽까지 이렇게 요 네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공부하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이 본인의 의사 유무, 일시적이냐 만성적이냐,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집단적이냐 비집단적이냐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거고요. 또 신체적인 요소, 권력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역시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